자, 이번 시간에는 29장 경우의 수를 하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배웠어요. 경우의 수. 아마 기억날 겁니다. 경우의 수 하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어떨 땐 합을 하고요. 합의 법칙. 어떨 땐 곱을 합니다. 곱의 법칙이에요. 이때 합과 곱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and와 or였습니다. 기억하나요? and와 or.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똑같아요.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합의 법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과 N으로 놓은 거 이거는 그냥 보고요. 조건이 있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 이걸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A and B예요. A 그리고 B, A and B, A와 B, 이거 이제 그거로 나눌 거예요. 아, 또는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헷갈렸네. 또는이에요. 사건 A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또는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또는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 동시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글로 동시에라는 말을 쓸 때는 시간적인 동시죠. 그죠? 시간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수학에서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모두, 메모해 볼까요? 모두 또는 차례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건 A, B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발생하거나 또는 B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는 모두 또는 차례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합의 법칙이었죠. 또는. 그래서 합의 법칙을 또는 이렇게 가로 열고 또는 오와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자, 두 번째 2번은 이거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10가지를 빼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뒤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다가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날 거예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적어볼까요? 포함 배제의 원리. 기억나요? 포함 배제의 원리. 이런 용어들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이름을 갖는 것들은 일부러 신경을 써서 메모해 두세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포함 배제 원리 얘기하는데 저게 뭐였더라?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포함 배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n으로 표현했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 원소의 개수 플러스 집합 B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뺐어요? 빼기 했죠. 자, 여기다 대고 빼기 n A 교집합 B 기억나죠? 그죠? 이걸 포함 배제 원리라고 불러요. 이름이 어려울 뿐이지 별거 아니에요. 자, 포함 배제 원리에서 설명할게요. 다시 두 번째가 곱의 법칙입니다. and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의 사건을 그리고로 연결할지 아니면 또는으로 연결할지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A 또는으로 해야 되는 건지 A 그리고로 해야 되는지를 읽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동시에 네모를 한 다음에 AB가 이 뜻은 뭐냐면 모두란 뜻이에요. 또는 차례대로예요.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차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 대신에 모두 그리고 차례대로라고 말을 넣어서 말을 바꾸어서 이게 스무스하게 문장이 연결이 되면 얘는 고비 법칙이에요. 동시에. 그럴 때는 두 사건을 곱합니다. 간단하죠. 이 고비 법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잖아요. 그죠? 상의 또는 하의로 입지 않잖아요. 그죠?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잖아요. 그럴 때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나요? 근데 그건 묘기죠, 묘기. 그죠? 마술이죠. 하의 먼저 입고 상의 입거나 아니면 상의 먼저 입고 하의 입죠. 차례대로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합의 법칙 한번 볼까요? 합의 법칙. 자, 여기서 A, B, C는 버스 노선 세 가지,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P에서 Q를 가는데 버스 노선이 세 가지고요. 지하철 노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P에서 Q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P에서 Q로 가기만 하면 돼요.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는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버스 또는 지하철인 거죠. 그죠? 그러면 합의 법칙이 되겠고, 이때는 버스로 타고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가는 경우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를 또는 합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버스도 타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갈 수 있나요? 몸이 하나인데 안 되죠. 그죠? 버스를 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거나 동시에 모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구분이 돼요.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고비 법칙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 말보다는 동시에 다시 계속 모두 발생할 수 없어요. 모두 일어날 수가 없어요. P에서 Q를 가는 건데 그냥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3개 이상의 사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돗개 3마리, 삽살개 4마리, shepherd 2마리. 여기 종이 많아요. 종이 3가지가 있는데 중에서 한 마리, 그죠? 오직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돗개 그리고 삽살개가 안 돼요. 진돗개 또는 삽살개 또는 shepherd이죠. and가 안 되죠. 이렇게 말을 넣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는이에요. 그러면 합의 법칙. 자, 2번도 볼까요? 자연수 xy에 대해서 두 자연수의 합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xy예요. 근데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더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합이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죠. 근데 또는이죠. 또는. 왜냐면 합이 2이면서 동시에 3일 수가 없어요. 2면 2, 3이면 3 나눠지죠. 그죠? 오직 하나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의 법칙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2가 되는 경우 1, 1, 3이 되는 경우 1, 2, 1 순서상이니까 1, 2와 1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계산해서 더합니다. 합의 법칙. 이해되죠? 자, 아까 선생님이 그 포함 배제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이 합의 법칙을 계산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합의 법칙인 거예요. 네, 합의 법칙이 아니라 포함 배제 원리인 거예요. 자, 이때 이 집합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다시 한번 적어봐요. 포함 배제 원리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 번 적어봐요. 포함 배제, 포함하고 배제하는 원리. 더하고 빼는 원리란 뜻이에요. 자, 보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죠?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집합 공부할 때 기억날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집합 A, 집합 B 기억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집합 A 원소의 개수와 집합 B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 두 번 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집합 두 번 더해진 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더할 때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거기서 합에서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바로 포함 배제 원리. 물론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뭐 빼기 0을 할 필요는 없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각각의 원소의 합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요거 포함 배제 원리, 공집합이면 그냥 각각의 원소의 합.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게 포함 배제 원리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포함 배제 원리라고 적으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만 어려요, 이름만.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교집합이 있느냐? 그걸 따지면 됩니다. 1부터 20까지의 정수라고 했는데 3 또는 7의 배수. 그러면 3과 7의 공배수 21이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공집합이고 이것도 근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집합을 표현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몇 줄 보세요. K의 배수의 집합을 AK 이 첨자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해놓고요. 이런 거 알아두면 표현할 때 풀이 과정을 서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3의 배수와 7의 배수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2 또는 3의 배수 6의 배수잖아요. 공배수가. 그죠? 그러면 있네요. 얘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포함 배제 원리.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6의 배수니까 6, 3, 18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 부분을 빼준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을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6의 자, 이제 이게 A2 교집합 A3인데 그냥 표현하면 공배수 6의 배수가 되겠죠. 자, 이제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 AND라고 했죠. AND, 그죠? AND, A and B. A 그리고 B로 해석하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A 그리고 B.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P에서 Q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오라고 해요.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갈 때는 버스, 올 때는 지하철. 그럼 어때요? 버스도 타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는 거죠. 모두 타는 거죠. 그죠? 여기서 고비 법칙은 동시에라는 말이 항상 붙어 다녀요. 동시에. 근데 이 동시에는 시간적인 동시에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시간적인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수학도 인간이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모두 또는 차례대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타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갈 때 버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올 때
x, y 두 가지가 발생하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곱셈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올 때 곱합니다.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성립하고요. 보기 4번을 보면 학구문학의 소설책 6권, 시집 3권, 잡지 4권이 있습니다. 이때 1번을 볼까요? 소설책 중에서 한 권, 그리고죠. 그리고 여기에 요 콤마가 있는데 또는을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를 넣어야 될까요? 한번 넣고 말해보세요. 소설책 중에서 한 권 또는 시집 중에서 한 권을 택하는 경우 있어. 또는이 맞을까요? 아니면 문구상 문장에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소설책 중에서 한 권, 그리고 시집 중에서 한 권, 2권을 말하는 거죠. 그죠? and예요. 이게 동시에요.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모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소설책, 시집, 잡지 중에서 각각 한 권씩, 모두 한 권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9-1번을 볼게요. 이게 좀 문장이 길어서 헷갈릴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P에서 우리는 Q를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P에서 Q를 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A, B, C 지점을 경유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P에서 Q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자, 보세요. 왕복합니다. PQ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왕복이에요. 따라서 밑줄 그어보자. 자, 갈 때는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여 Q로 갑니다. 자, 가는 거예요. 오케이? 가는 겁니다. 이제 갈 때는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된다. 상관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돌아올 때입니다. 자, 돌아올 때. 자, 그런데, 경우를 나눠요. 돌아올 때는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 1번, 그 다음에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 2번, 그 다음에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 발음이 좀 어렵다. 3번 이렇게. 그냥 갈 때는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상관없는 거야. 그지? 그런데 올 때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1번은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 2번은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 세 번째는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 이렇게. 근데 그 각각이 72, 63, 27회 1번이 72, 2번이 63, 3번이 27이라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자. 뭐 경우의 수. 오케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미지수를 두고 각각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P에서 Q를 갈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A든 B든 C든 상관없죠. A 또는 B 또는 C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A 또는 B 또는 C 모든 경우의 수를 X라 둔 거예요. 자, 이건 밑줄 그어보세요. 모두 X.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X는 뒤에 이제 모든 경우 있으니까 A를 거쳐서 경우에서 가는 경우 플러스 B를 경우에서 가는 경우 플러스 C를 경우에서 가는 경우 모두 합해서 X라는 경우예요.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ABC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ABC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조건에서 x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a를 경우하거나 왜 플러스냐면 a를 경유하거나 또는 b를 경유하거나 또는 c를 경유하는 거죠. 또는이죠.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a, b, c와 x를 구할 거예요. 자, 갈 때는 그냥 x예요.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 때 보세요. 1번의 조건에서는 갈 때는 x번이죠. x회가 되겠죠. 경우일수가. 왜냐면 a 또는 b 또는 c 아무 데나 가. 그리고 올 때는 a 또는 b를 경우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이거 왜 곱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x와 a 플러스 b를 왜 곱해? 갈 때는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하고 아무 데나 가. 그리고 올 때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는 거죠. 또는 오나요? 아니죠. P에서 Q를 갔다가 그리고 Q에서 P로 오는 거죠. P에서 Q를 갔다가 또는 Q에서 P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옵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에요. AND. 그래서 X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의미에서 X 곱하기 B 플러스는 63, X 곱하기 이렇게는 2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x, a, b, c를 정의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고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구하는 거라서 이게 한 번 봐가지고 특히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x, a, b, c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A, B, C의 개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하면 자 그래서 2로 묶어줘요. 아 여기는 2로 안 묶어주고 바로 했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T가 X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그러면 2X의 제곱이 162가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81이 됩니다. X의 제곱이 X는 9가 되는 거예요. X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니까. 그죠? 경우의 수 A를 거쳐가는 거나 B를 거쳐가거나 C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x를 대입해요. x를 9라고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면 a, b, c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이기 때문에 a, b, c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구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우하고 그죠? 그리고죠. 그러니까 앞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돌아올 때는 b를 경유하는 경우의 수. 곱의 법칙. 그래서 a 플러스 d 곱하기 b 18이 됩니다. 자, 이거는 예제이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자, 오히려 처음에는 요 필수 예제 29-1번을 유제로 빼고 아래에 있는 유제를 예제로 올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보자. 29-1번을 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죠? A, B, C, D 네 지점 사이에 오른쪽 그림 같이 도로망이 있습니다.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납니다. 두 번 지나면 안 돼요.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요.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한번 써봐요, 일단.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써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노트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자, 1번 A에서 B를 거쳐 D로 갈 수도 있고요. 2번 A에서 B를 거쳐 C도 거치고 D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3번 A에서 C를 거쳐 D로 갈 수도 있고요. 4번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A에서 C를 거쳐 B도 거치고 D로 갈 수도 있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자, 그리고 얘들아 1번, 2번, 3번 썼죠. 그러면 이 각각은 또는이에요. 또는으로 연결된 거예요. 1번으로 가거나 또는 2번으로 가거나 또는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라는 뜻이에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 자, 그럼 구해보자.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경로 4가지 and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D로 가는 거죠. 그리고죠. A, B, D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and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죠. 곱비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곱하기 2. 자, 8가지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B에서 C로 가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B에서 C 2가지 곱하기 C에서 D 1가지. 그래서 얘도 8가지네요. A에서 C D로 갑니다. 3가지 곱하기 1가지 5 3 A에서 C로 3가지 곱하기 C에서 B 2가지 얘는 12가지가 되네요.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 법칙 8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2 이렇게. 자, 그러면 31이 됩니다.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그리고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를 계속 판단해야 돼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쓴 것과 비교해보고 틀린 거 있으면 바로 고치면 돼요. 맞았으면 잘한 거고 근데 처음부터 맞기 어려우니까 틀린 것도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자. A에서 D를 다녀온다고 그랬어요. 다녀온다. A에서 일단 D로 가. 응? D로 간 다음에 D에서 A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길은 같은 장소는 2번 지나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써봐요. 경우의 수를 다 써봐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이거 지우고 한번 써보자. 자, 먼저 2번에서 A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와야 되겠죠. 그죠? 자, 1번 A에서 B로 갔다가 D를 갔어요. 근데 같은 곳을 2번 지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B는 못 가고요. C로 갔다가 A로 가면 되겠죠. 자, 2번 A에서 C를 거쳐 D에 도달했다가 D에서는 B로 가서 A로 도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같은 장소는 2번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전부 다 and. A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각각을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B를 갈 때 4가지, B에서 D로 갈 때 2가지, D에서 C로 갈 때 1가지, C에서 A로 갈 때 3가지. 자, A에서 C로 갈 때 3가지, C에서 D로 갈 때 1가지, D에서 B로 갈 때 2가지, B에서 A로 갈 때 4가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는이죠. 1번 경로로 가거나 또는 2번 경로로 갈 수 있는 거죠. 1번 경로도 가고 그리고 2번 경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왕복하면 되니까 1번 경로도 가고 그리고 2번 경로 가면 두 번 왕복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1번 경로로 가거나 또는 합의 법칙 2번 경로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이런 걸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24 더하기 24가 돼서 48이 됩니다. 자, 본인이 필기한 것과 푼 것과 비교를 해보고요. 일단 틀린 곳이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잘 확인하고 고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줄이라도 써야지 돼. 그래야지 내가 요 부분에서 막히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2-29-9번 29-2번을 볼게요. 동전 문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전 문제 100원, 50원, 10원 세 종류의 동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 동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어른들은 카드로만 사용하니까 지폐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조카들, 어린이들 용돈 주려면 일부러 은행 가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어린이날 용돈을 받았길 바랍니다. 어, 자, 그럼 볼까요? 이들을 밑줄 그어봐요. 적어도 1회씩 써서 420원을 지불한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적어도 하나, 50원짜리, 10원짜리는 적어도 하나씩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420원을 지불하는데 동전은 총 15개 이하만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10원짜리로 다 주기 이런 거 없어요. 다 합쳐서 15개 이하로만 주는 겁니다. 이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기준이 되는 동전을 하나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동전을 정하는 것만 알면 돼요. 단위가 제일 큰 금액. 그러니까 기준을 정합니다. 단위가 제일 큰 동전.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기준으로 100원짜리를 하나 사용할 때, 두 개 사용할 때, 세 개 사용할 때, 네 개 사용할 때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개는 사용하지 못하겠죠. 420원이려면 50원을 사용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100원짜리 동전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단위가 제일 큰 동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일 때, 자, 그러면 320원만 50원하고 10원짜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총 몇 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는데 15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거는 5, 7과 6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원짜리 동전을 두 개 사용할 때 그러면 200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 220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겠고 100원짜리 동전을 세 개 사용하면 300원이잖아요. 120원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자, 157, 162 이렇게 6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전 문제는 많이 다릅니다. 경우의 수에서도 많이 다르고 확률에서도 많이 다뤄요. 근데 기준만 정하면 돼요. 단위가 제일 큰 동전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모든 경우를 다 구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의 문제를 풀면 돼요. 자, 29-2번을 보자. 똑같네요. 100원, 50원, 10원 세 종류의 동전을 모두 사용하여. 자, 여기서 아까 적어도 하나나 모두 사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밑줄 긋고요. 자, 금액이 적으면 편해요. 280원이니까.
자, 그리고 총 10개 이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280원이니까 100원 동전을 하나 사용할 때, 그리고 두 개 사용할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100원 동전을 하나 사용할 때, 두 개 사용할 때. 자, 이럴 때는 간단하게 표를 그리면 도움이 됩니다. 자, 표를 그려서 가로로 해도 되고요. 세로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100원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맨 위에다 적어요. 100원 동전, 50원 동전, 10원 동전 이렇게 적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경우 1번 100원 동전 하나 1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18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50원 동전 하나를 사용하면 10원 동전 18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안 되죠. 아니 18개, 13개를 사용하니까 안 되죠. 10개 미만이니까 50원 동전은 2개를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총 사용 개수가 10개 미만인 10개 이하니까. 그러면 이제 200원이 되겠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10개가 넘어가요. 만약에 1, 2면 그러면 200원이니까 10원짜리 돈 8개인데 11개가 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50원 동전 3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250원이고 10원짜리는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원 동전을 하나만 사용할 때는 이 경우 하나만 나타나고요. 자, 2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칼을 늘려가면서. 자, 그러면 2번은 100원짜리 동전 2개입니다. 200원이네요. 200원이야. 그럼 80원 남아요. 그럼 50원 동전은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250원입니다.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은 3개. 그리고 3번은 없죠. 100원짜리 동전 2개도 없고 3개는 더도 안 되고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기준이 되는 것은 금액이 제일 큰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3번을 볼까요? 이거는 사색 문제 또는 색칠 문제입니다. 사색 문제 또는 색칠 문제예요. 또는 지도 문제, 지도 만들기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냥 색칠하는 문제예요. 자, 지도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릴 때 그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다른 색깔로 구분하고자 한다면 과연 몇 개의 색깔을 최소 몇 개의 색깔로 칠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색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색칠 문제라고 메모를 해두고요. 자, 요거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칸이 어떻게 나누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칸의 모양이 몇 가지가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 풀다 보면 이거 이전에 풀었던 건데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안 돼요. 오른쪽 그림의 ABCD에 주어진 5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자, 여기서는 밑줄 그어볼까요? 5가지 색을 사용을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아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다른 색깔 이렇게. 이게 색칠 문제예요.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B와 D 또는 C와 E 두 개를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B와 D로 잡았는데 두 개의 색 떨어져 있죠.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는 두 개의 색이 칸이 있을 때
두 개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생각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때 이 떨어져 있는 칸이 기준이 되는 거야. 떨어져 있는 칸. 선생님, 저는 C와 E로 하고 싶은데 오케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B와 D로 해도 되고 C와 E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B와 D로 하자. 자, 여기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 거나요? 자, 이런 이유는 뭐냐면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E는 세 가지 색이 가능합니다. 자, B와 D를 보세요. 이 두 개의 칸이 같은 색이야. 오케이? 그러면 A, 그죠? 있고요. 근데 E는 지금 요 E라는 것은 A, B, D에 다 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B와 D가 같으면 E는 세 가지 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에서 하나, B에서 두 개. 나머지 세 개 남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근데 반해서 만약에 B와 D가 세 개 다른 경우는 E는 두 가지 색만 가능해요. 자, 보세요. A 일단 하나 있죠. 자, 하나, 둘, 다르대, 셋. A와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D는 B와도 달라야 되겠고, 그러니까 세 가지 색을 이미 칠한 거야.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서 이미 세 가지 색을 칠해버렸어. 두 가지밖에 안 남네? 어때요? E의 경우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야 된다. 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다세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B와 D가 색이 같은 경우, 그리고 한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는 면부터 색칠하는 겁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죠. 그죠?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뭘 칠해도 상관없으니까 다섯 가지. 그런 다음에 순서를 정해봐요. B. 그러면 B에는 당연히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와 D는 똑같아요. 그죠?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다 D도 네 가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D는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면 D는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고려하면 안 돼요. B의 색을 칠하는 순간 D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다가 네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얘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B의 색깔 딱 정해지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는 고려하지 않고 C의 세 가지, E의 세 가지. 그래서 모두 곱합니다. 반면에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경우 마찬가지로 A부터 해요. A는 다섯 가지 똑같고 B는 네 가지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색칠하는 순서를 잘 볼게요. 자, A에 다섯 가지를 칠합니다.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자, 그럼 네 가지 남았죠? B에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D로 가면 안 돼요. C나 아니면 E로 가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교재는 C로 갔으니까 두 개의 색칠했고 C에는 세 가지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런데 C와 E는 여기서 이제 이걸 잘 보면 D에 지금 A에 칠한 색깔 안 되고요. D를 칠할 건데 C에 칠한 색깔 안 되죠. 좁하니까. 그리고 B와는 다른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이 세 개를 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E도 마찬가지예요. E는 지금 세 개 A, B, D와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E는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또는 2번입니다. B와 D의 색이 같거나 또는 B와 D의 색이 달라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합의 법칙.
됩니다. 그리고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은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2회독 정도 했을 때 그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순열과 조합을 공부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9대 3번을 볼까요? 그림이 좀 간단합니다. 다행히도. 자, 오른쪽 그림의 ABCD에 주어진 네 가지 색. 오케이. 네 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 사용과 칠하려 합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하고, 사용. 그리고 한 변을 공유하는 부분은 다른 색. 똑같죠? 조건이. 그죠? 똑같아요. 색칠 문제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때 A와 C 한 변을 접하지 않아요?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얘는 다른 색을 칠해도 됩니다.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위에 예제를 참고하면서 29-3번 노트에다가 경우의 수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 일단 한번 써봐요. 틀려도 괜찮아. 자, 서로 떨어져 있는 것 A와 C 또는 B와 D죠. 뭘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는 A와 C를 잡아보자. A와 C가 같은 색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2번 A와 C가 다른 색인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이는 또는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1번의 경우하고 2번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계산해 보세요. A와 C가 같은 색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C는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면 A에 칠하는 순간 C는 정해지기 때문에 C는 고려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예요, 그냥. 곱하기 2를 하나만 하니까.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D는 지금 A와 C가 접하고 있는데 A와 C 같은 색이잖아. 그지? 한 색이야, 한 색.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한 거니까 3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C가 다른 색인 경우 A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B에는 3가지,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C에는 자 보세요. A에 하나, B에 하나, 2개 칠했죠. 그죠? 그 다음에 A에 칠한 것과는 다른 색으로 칠하라고 그랬으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D는 A와 B와 같은 색을 칠해도 되죠. A와 C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피하니까 2개 남죠.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자, 그래서 얘는 36 더하기 48이 되겠고 84가 됩니다. 색칠 문제라고 해요. 색칠 문제. 자, 이제 이것도 처음에 볼 때는 와 신기하다 하는데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아마 나중에 이제 정석을 한 2번, 3번 본 다음에 문제집을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다, 얘들아.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다뤘어요, 이미. 약수의 개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그때 약수의 총합까지는 계산하는 걸 아마 안 해줬을 거예요.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별표하고요. 소인수 분해.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는 게 놀라울 거예요.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약수의 개수를 그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자. 얘들아, 여기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죠. 그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표를 이용해서 2의 약수,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 그래서 두 칸, 세 칸으로 나누어서 표를 만든 다음에 각 칸에 두 수의 곱을 해서 채우면 이 6개가 모두 약수가 된다는 거. 이거 기억나요? 예전에 약수에서 배웠어요. 약수. 자, 그런데 만약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면 일일이 이 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 6개잖아요. 그죠? 6개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의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는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기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18의 약수의 개수는 18의 약수의 개수라 하죠. 약수의 개수 이퀄 2의 약수의 개수. 여기 칸이 좁네요. 2의 약수의 개수 두 개죠. 1과 2. 그죠? 2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예요.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1, 3, 3의 제곱 3개죠. 이거 노트에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2의 약수의 개수 2개. 2개인데 3의 제곱의 약수 3개고요. 이거는 2의 지수 1에다가 1을 더한 수 곱하기 3의 지수 2에다가 1을 더한 수 이렇게 계산한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걸 좀 노트에다 먼저 메모해 둔 다음에 어떻게 체계 여백에다가 잘 메모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8을 소인수분했을 때 18의 약수의 개수는 2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볼게요. 이 표 안에 있는 거를 모두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되죠. 그죠? 이 표 안에 있는 걸 모두 더하잖아. 근데 이 표 안에 모든 요 약수라는 게 뭐냐면 2의 약수와 3의 약수의 곱이에요. 그렇죠? 2의 약수와 3의 약수의 곱이 3의 제곱의 약수의 곱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약수의 총합은 자, 이렇게 2의 약수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2의 약수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인데 요거를 이제 한 땀 한 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위에 표에 있는 각각의 6개의 수들이 모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 양의 정수 A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NA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정의들 밑줄 그어놓고요. 얼마든지 이런 정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그 N18이라 한다면 A를 18이라고 한다면 N18이 되겠죠? N18은 6이 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자, 그랬더니 108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30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X의 약수의 개수는 5400이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8의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고 30의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N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자,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중학교 수학부터 계속 사용했던 거예요. 자,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분해를 하면 n이 양의 약수의 개수. 일반적으로 양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약수의 개수 해도 양의 약수의 개수를 말해요. 지수에다 1을 곱해서 1을 더해서 곱한 수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A의 알파승의 약수 곱하기 B의 베타승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각각의 약수들의 곱이에요. 그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540 소인수분해를 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죠.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을 곱해서 1을 더해서 곱한 수가 되는 거고요. 약수의 총합은 2의 제곱의 약수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 곱하기 5의 약수. 숫자 크지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한 땀 한 땀 108도 소인수분해에서 n108 구하고요. 32도 소인수분해에서 6으로 구하고요. 그럼 대입하면 nx는 75인 거야. nx가 75네. x의 소인수 분해 75를 어떤 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한 것이 75가 되니까, 자, 구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75를 75 곱하기 1, 그 다음에 25 곱하기 3 이렇게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 찾았어.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최소값을 구합니다. 최소값. 자, 보세요. 여기서 75 곱하기 1이라는 것은 지수잖아요. 지수. 그죠?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x가 최소값이 되려면 밑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밑. 제일 작은 밑은 2죠. 그죠? 소수 중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클 때 큰 수의 밑은 2가 되고 그 다음 수는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3개인 경우는 2, 3, 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값을 구했더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더라. 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풀이를 잘 보면서 우리 126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자. 여러분 요거 옛날 생각하면서 126을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럼 거꾸로 나눗셈이 제일 편하죠. 자, 126 자, 거꾸로 나눗셈 해보세요. 짝수면 일단 2로 나눠요. 3 7에 11 다 됐다. 그럼 126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약수의 개수는 1번 약수의 개수 이렇게 적고요. 이퀄 지수가 2의 1제곱, 3의 2제곱, 7의 1제곱이니까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2 12네요. 12개네요.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약수의 총합인데 약수의 총합은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소인수분해 된 2의 약수 1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약수 1 더하기 7. 아이고 숫자가 너무 크다.
다 곱했더니 312가 됐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노트에다가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을 식으로 한번 잘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29-5번이에요. 29-5번. 양의 약수의 개수가 다음과 같은 최소의 자연수. 자, 최소의 자연수. 한번 구해보자. 자, 문제가 거의 똑같으니까 하나만 합시다. 제일 어려운 30을 한번 해볼까요? 30. 양의 약수의 개수가 30. 자, 그러면 보세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30이란 얘기는 30을 이제 어떤 수들의 자연수들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30 곱하기 1입니다. 하나가. 자, 그러면 30 곱하기 1 하나, 1 곱하기 30은 적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3 곱하기 2. 왜 큰 수를 먼저 적냐면 이게 지금 이 30이 지수에다 2를 곱해서 2를 더해서 곱한 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해요. 차례대로. 자, 30 곱하기 1. 요거. 그럼 밑은 최소의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밑은 2여야 됩니다. 첫 번째 2의 29제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의 1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에요. 세 번째는 2의 9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6 곱하기 5도 2의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수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2, 3, 5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수들을 각각을 곱해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720이 되는 거예요. 자, 29-5번은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100% 시험에 나와요. 자, 약수의 개수가 소인수분을 했을 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 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좀 많긴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혹시 필기 못했거나 이해 안 된 거는 좀 이따 수업 끝나고 10분 정도 지나면 선생님 유튜브에 바로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서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네요. 필수 예제 29-5번을 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60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인 삼각형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변보다 항상 커야 돼요. 오케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석에 나와 있네.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근데 A가 더 크고 B가 더 크고 이런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제일 긴 변을 A라 하자. 이렇게 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별표를 해놓으세요. 4개의 변을 미지수로 놔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변을 난 A라 할래. 응? 두 번째 거를 B로 할래. 세 번째 걸 C로 할래.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별표를 해두고 그 다음에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정석에서 자, 이런 조건 A가 제일 긴 변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반드시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조건이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전에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을 거예요. 자, 삼각형이 되기 위한 삼각형의 작도 조건 또는 결정 조건, 작도 조건이라 하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삼각형의 작도 조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학교 수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0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분명히 a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 나왔고,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의 길이가 a다. 크거나 같다로 쓸 수 있다. 이렇게만 놓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뭐 반은 푼 거예요. 제가 그때 합동이하는 것의 개수인데 일단 ABC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ABC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ABC의 순서상이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거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범답을 보면, 자, 여기서 세 변의 길이 아주 잘 났고요. 이거는 이제 정의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세 변의 길이 합이 60이고 b 더하기 c는 a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건에도 있었지만 c도 a보다 작거 나왔고 b도 a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의 양변에, 자, 양변에 더하기 a를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2 더하기 a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2의 양변 더하기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고요. 양변의 같은 수, 양수를 더해도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우변은 a 더하기 a니까 2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a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a보다 크다가 돼 있고, 왜 3a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느냐면, 자, 보세요.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왜 3a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설명해 줘 볼게요. 왜냐면 어디 보자. 여기 b가 a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c도 a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냥 변변히 더한다고 해도 돼요.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변히. 그러면 좌변은 b 더하기 c가 되겠고, 작거 나갔다 2a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a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일단은 노트에다 적었다가 나중에 노트에 적은 거를 여백을 잘 분배를 해서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교재에다 바로 적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고, 아이고, c가 되겠고 작거 나갔다 2에다 a를 더하니까 3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a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a보다 크고 3a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이니까 이렇게 60을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걸 각각을 푸는 겁니다. 자, 먼저 2a와 2a가 60보다 작다를 푸니까 해서 따라서 a는
30보다 작지요. 두 번째, 3a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따라서 a는 2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a 값은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20부터 29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ABC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C의 값은 다 1보다 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를 이항해서 B 더하기 C는 60-A로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보세요. B 더하기 C가 갑자기 요식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 더하기 C가 60-A인데 왜 이 B는 60-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요거는 노트에다 메모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2B 이퀄 B 더하기 B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중에서 두 개의 B 중에서 하나 요것은 B는 C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B 더하기 C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B와 C만 비교한 겁니다. B는 C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B 더하기 C가 60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B는 크거나 같다 60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메모를 해줘야 돼요. 지금 많이 생략돼 있어요. 풀이 과정에. 그래서 이 B가 60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B는 2분의 60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 A값을 20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A가 20일 때 이 범위에 만족하는 B의 값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A가 21일 때 마찬가지로 대입하는 거야. 이거 시간 엄청 걸리는 겁니다. 범위에 만족하는 B의 값은 두 개가 있어요. A 값에다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29까지 차례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C의 값은 정해져요. A, B 값이 정해지면 합이 60이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딱 정해집니다. C의 값은. 그래서 이 한 쌍 한 쌍이 전부 다 요 B의 개수가 바로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개수는 합의 법칙에 따라서 요 B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자, 보통 경우는 이게 경우의 수가 A를 대입해가지고 B를 다 각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 값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시험 문제 안 나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유제가 괜찮은 문제예요. 유제 정도는 시험 문제 냅니다. 유제 정도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혹시 메모를 못한 것이 있으면 이게 이제 풀이가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꼭 시간을 내서 선생님 유튜브에 바로 올 테니까 그걸 보면서 메모를 해주세요. 자, 오늘 보자. 29-6번. 오케이. 드디어 끝난다. 29-6번.
ABC가 세변의 길이고 친절하게 이런 조건을 다 주어졌습니다. 세 자연수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이 24로 주어졌습니다. 자, 1번은 AB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위의 예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가 풀어보세요.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적으면 됩니다. 자, 1번을 한번 풀 수 있으면 오히려 2번보다 1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번을 풀어야지만 2번을 푸는 겁니다. 자, 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 24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A가 제일 큰 수입니다.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보다 커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삼각형이 된다는 조건 때문에 삼각형의 작도 조건 B 더하기 C는 반드시 A보다 커야 돼요. 똑같죠? 위에 풀이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B 더하기 C가 A가 된다는 A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양변에 A를 더했죠. 그죠? A를 더해서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A보다 크다. 이런 조건 하나 만들어낼 수 있었죠. B 더하기 C가 A보다 크다. 양변에 A를 더한 거예요. 양변에 양수를 더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B도 A보다 작거 나왔고 C도 A보다 작거 나왔고 A는 그냥 A고 그래서 얘는 3A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이것도 위에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24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2A 24 3A가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따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면 A의 범위는 12보다 작고 크거 나갔다. 38에 24, 8보다 크거 나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값이 많아야 4, 5개 정도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보통은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8, 9, 10, 11까지. 자, 그런 다음에 자, B의 범위를 아까 우리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범위를 이제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라는 거에서 B 더하기 C는 24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 더하기 C는 C에서 이 C는 자, 크거 나갔다. 2B가 되겠죠. 왜냐하면 B는 C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B 더하기 B가 B 더하기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2B는 24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에 따라서 B는 크거나 같다. 2분의 24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거기서 A 값은 B 값은 A보다 작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에 B의 범위가 따라서 최종적으로 B의 범위는 2분의 24 마이너스 A보다 커 나왔고 A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자, 여기 이 식에다가 A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A 값이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때 B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같이 해보죠. 자, 먼저 1번 A다 A 이퀄 8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2분의 24 마이너스 8이 되겠죠. 2분의 24 마이너스 8 B 8. 자, 24에서 8을 빼니까 16이 됩니다. 8이네요? 8보다 크거나 8보다 작거나 같아? 오케이. B는 오직 하나요. 8. 그죠? 한 개입니다. 개수만, 우리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B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B의 값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B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A도 8이고 B도 8이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C도 8이고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 자, 대입해봐요. A 콜 9일 때. 자, 대입해보자. 그러면 2분의 24 마이너스 9 B 9 24에서 9를 빼니까 15 15를 2로 나누니까 7.5. 그러면 B의 값은 8과 9가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B는 8이어도 되고 and 9이어도 됩니다. 그러면 B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B의 개수가 두 개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 나오네요. A가 9인데 B도 9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9, 9하고 18이니까 C는 6이면 되겠다. 그지? 이걸 한 땀 한 땀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 11대까지만 구해볼까요? 3번 A 콜 11대. 그러면 자 보자. 2분의 24 마이너스 10 B 10. 그러면 2분의 12. 오, 이건 6이네요. 그죠? 그러면 B의 값은 6, 7, 8, 9, 10. 오, 갑자기 5개나 되네요. 뭐야? 잘못 계산했나요? 아, 미안합니다. 24에서 10을 빼면 14죠. 근데 14를 7인데 사실 너무 앞서갔네요. 그죠? 자, 마음이 급했습니다. 4개입니다. 4개. 자, 여기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또 나와요. A가 10일 때 B도 10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2번을 풀기 위해서 A, B, C 순서쌍을 다 구해야 됩니다. A, B 순서쌍을 다 구해야 돼요. 좀 칸이 좁아서 선생님이 다 쓰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A가 11일 때까지 대입해가지고 모든 B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A, B, C를 순서쌍으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한 다음에 A, B, C 중에 두 수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개수를 구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번에도 쉽진 않죠?